네, 안녕하세요. 구독자 여러분 반갑습니다. 주식톡입니다. 금요일날 특성상 두산중업 딱히 큰 움직임은 없었습니다. 초반 2% 이상 이렇게 올라가다가 반등세를 빠르게 또 마무리한 부분 아쉬울 수는 있겠지만 추가적인 하락세가 없었다는 부분도 다행이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현재 상황에서 좀 올라간다라고 한들 아니면 내려간다고 한들 말씀드렸던 박스권에서 크게 벗어나지 않으면 쉬어갈 타이밍이라고 생각을 하고요. 그저 우리는 회사 자체를 믿고 기대감을 살려서 지켜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금일 영상에서는 두산 인프라코어 인적 분할 합병 소식을 한번 다뤄보도록 할 거고요. 주말 동안에 좀 여유롭게 시청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매번 말씀을 드리지만 두산중공업 내년까지도 지켜볼 예정입니다. 관심 있으신 분들이나 중장기 종목 선정하기 어렵다 하시는 분들 필히 영상 끝까지 시청 부탁드리고요. 구독과 좋아요는 저한테 큰 힘이 됩니다. 제가 나아가고자 하는 방향, 소통하는 방송인 만큼 지금처럼 댓글 많이 달아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멘탈 잡고 길게 가져가는 방향 끌고 갈 생각이니 지속적으로 많은 관심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구독, 좋아요 눌러주셨으면 영상 시작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관련주들 체크부터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원전 관련주나 두산그룹주들 대체적으로 빨간색 양봉 흐름으로 오늘 마감이 되었습니다. 어제는 대부분 파란색으로 꽉 쳤는데 대조적으로 오늘 좀 소폭 회복을 했다 정도로 파악을 해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현재 두산중업 같은 경우도 언론을 통해서 원전의 소식들 계속 나와주고 있기는 하지만 딱히 상승을 주도할 만한 새로운 내용들은 부족한 편이고 이미 선반영이 좀 되어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큰 움직임이 없던 이런 모습으로 해석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이번 주 상승하는 흐름도 이렇게 있었고 그리고 또 조정이 나오는 이런 흐름도 있으면서 변동성이 좀 컸었는데 이제는 숨고르기 하려는 이런 모습을 오늘 보여주었습니다. 말씀을 드렸는데 잠시 쉬어갈 때는 주가가 횡보를 하면서 옆으로 움직이는 게 가장 베스트고 당분간은 이 두산중공업 이렇게 박스권에서 움직일 가능성이 크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일단은 21선을 지켜주면서 이렇게 오늘 마감이 되었는데 꾸준히 지지가 나와줄지 다음 주도 지켜봐야 할 것 같습니다. 잘 아시겠지만 곧 두산 인프라코어나 두산중공업 중요한 이슈가 기다리고 있죠. 댓글로 질문도 많이 주셨었고 내용이 상당히 복잡해서 그냥 기다려야 되는지 아니면 팔아야 되는지 고민이 되시는 분들 좀 많으실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중점적으로 그 부분에 대해서 제가 아는 선에서 정리를 할 거고 여러분들 판단하시는 데 있어서 조금이나마 좀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이 사진들 굉장히 많이 보셨을 거예요. 간단하게만 설명을 드릴게요. 두산중공업, 그리고 두산인프라코어, 두산밥캣으로 이어지는 기존의 지배 구조가 이제는 두산인프라코어가 두 가지로 이렇게 인적 분할을 하게 되었죠. 그동안 두산인프라코어 캐시카우 역할을 하면서 상당히 두산그룹에서 중요한 기업 중 하나였는데 결국에는 투자 부분과 사업 부분으로 쪼개지죠. 인적 분할이 되는데 투자 부분은 기존의 존속법인인 두산중공업에 이제 합병이 되는 부분이고요. 그리고 사업 부분은 현대중공업사에 또 8,500억이라는 대금을 받고 매각이 되죠. 그러면서 두산인프라코어 자회사로 있던 요 두산밥캣이 두산중공업으로 좀 100% 이렇게 자회사로 들어가게 됩니다. 일각에서는 두산밥캣도 매각을 할 거다라는 말이 있었지만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지만 일단은 담보대출로서 활용할 수 있어서 현재 매각은 고려하고 있지 않다라고 합니다. 그리고 최근에
또 미국이라던가 이런 데서 좀 수혜를 받을 수 있는 회사로 주목이 되고 있는데 개인적으로 참 다행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어쨌든 두산 인프라코어가 이렇게 인적 분할과 그리고 합병을 동시에 이루어지면서 전체 일정 중에서는 이제 요거 남았죠. 여기만 중점적으로 보시면 될 것 같은데요. 분할 합병 기일이 7월 1일, 두산인프라코어의 투자 부분이 두산중공업으로 완전히 넘어가는 날, 그리고 신주 상장 예정일이 7월 21일이죠. 두산인프라코어 기존 주주들이 분할 합병에 따라서 배정받은 두산중공업 신주를 주식시장에서 본격적으로 거래를 할 수 있다,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참고적으로 6월 29일부터 7월 20일까지는 두산인프라코어 거래 정지가 되니까 이 배정을 받기 위해서는 6월 28일까지 두인을 매수하거나 보유를 하고 계셔야 합니다. 다 아시는 부분이겠죠. 이렇게 말씀드리면 아까처럼 두산인프라코어가 인적 분할과 합병이 동시에 이루어지기 때문에 두산인프라코어 주주분들, 만약에 내가 1000주를 가지고 있다 기준으로 잡았을 때 두산중공업 같은 경우는 471주가 되는 거고요. 그리고 앞으로 새로 상장할 현인이라고 할게요. 현인 311주를 7월 21일 날 받게 되는 겁니다. 근데 여기서 의문인 거는 두산중공업 471주 그리고 현인 311주 이렇게 합치면 782주가 되는데 나머지 그러면 1000주에서 218주는 없어지는 거냐, 아니면 손해보는 거 아니냐, 이런 생각들이 드실 수도 있습니다. 이런 부분에 답변을 드리자면 두산중공업의 이제 471주에 희석이 되면서 본래 내가 투자한 투자금에는 가치 변화는 없을 겁니다. 만약에 이 부분이 손실로 남게 되는 부분이라면 모든 분들이 인적 분할에 참여를 하지 않겠죠. 이해는 어렵지 않게 되셨을 거라고 생각이 들고요. 그럼 여기서 각자 입장에 따라서 궁금한 부분이 생기실 겁니다. 두산인프라코어만 보유 중이신 분들, 두산중공업만 보유 중이신 분들, 그리고 두인과 두중 모두 다 보유 중이신 분들 분명히 계실 텐데, 먼저 두산인프라코어만 보유하신 분들은 말씀드린 대로 두중과 현인 모두 보유를 할 수 있습니다. 근데 여기서 중요한 건 두인을 보유하고 계신 분들은 두중을 받는 조건으로 일종의 세금 15%인가요? 내야 하는 부분인데요. 두중만 갖고 계신 분들은 상관은 없고 두인을 가지고 있는데 신규 배정을 받는 분들에 한해서 이런 세금이 부과가 됩니다. 여기 보시면은 배당소득세라는 걸 내야 하는데 기준가에서 취득가를 빼고 0.15를 곱해서 그 금액만큼 세금이 부과가 됩니다. 그럼 기준가는 뭐냐? 7월 1일 두중이 이제 합병이 이제 되는 날 두중의 종가 기준 곱하기 0.471 그리고 곱하기 두인 갖고 있는 주식수를 곱하는 게 기준가고요. 그리고 취득가는 나와 있는 대로 이렇게 두인 매수가에서 0.689를 곱하고 두인 주식수를 곱하면 숫자가 나오겠죠. 그래서 기준가 빼기 취득가 곱하기 0.154를 하면 내가 내야 하는 이런 세금이 나오는 부분인데요. 기준가는 작으면 작을수록 좋고요. 그리고 취득가는 높으면 높을수록 좋겠죠. 그렇다는 거는 7월 1일 두중에 대한 종가가 낮아지면은 좋은 거고 두인 매수가는 높을수록 세금이 줄어들 수가 있겠죠. 이런 부분들 자기가 가지고 있는 이제 매수가라던가 잘 계산을 해보시면 될 것 같고요. 참고적으로 나는 이 세금까지 내면서 꼭 이거를 내기 싫다라고 하면 두인 주식수를 좀 매도하시면 되겠죠. 저도 인적 분할 관련 이런 배당소득세는 좀 복잡한 부분이라서 무조건 제가 말씀드리는 게 정답이라고 보시면 안 될 것 같고요. 참고만 해주세요. 두인과 두중 주가의 차이가 줄어들면 줄어들수록 세금은 줄어든다. 요거는 팩트입니다.
두 번째로 내가 두산중공업만 보유를 하고 있을 때 어떻게 진행을 해야 되냐, 뭐 이런 부분 궁금하신 분들이 많을 텐데 저는 딱히 신경 써야 할 건 없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신주 물량이 그러니까 7월 21일 기준으로 뭐 6,700만 주가 들어옵니다. 6,700만 주가 들어오기는 하지만 뭐 그렇다고 내가 이거를 보유해서 들어오는 게 아니죠. 그래서 평단이 바뀌는 것도 아니고 내가 주식으로 받는 것도 아니죠. 기존에 그냥 내가 보유하고 있는 주식만 들고 있으면 되는 건데, 쉽게 말씀드리면 두산중공업 총 발행 주식이 여기 보시면 4억 2200만 주 정도 됩니다. 이 가운데 유통되지 않는 최대주주 지분이 뭐 이거 두 개를 합쳐서 2억 1000만 주를 제외한다면 현재 유동 주식수는 1억 9600만 주가 됩니다. 그 중에서 6700만 주 가량이 추가로 여기로 발행된다라고 해도 기존 주가에 큰 영향이나 부담이 될 수 없을 거라고 생각이 드는데요. 또한 일정상 두산인프라코어 이런 분할 합병을 하겠다, 이런 공시가 3월부터 나왔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갑작스러운 이야기도 아니고 이미 이 부분은 주가에 어느 정도 선반영이 되어 있다라고 보면 좋을 것 같고요. 주주분들 물량이 6,700만 주가 더 들어온다라고 해서 두산중공업을 매도한다, 이거는 아닌 것 같습니다. 원전에 대한 기대감과 그리고 SMR 뭐 신재생 대장주로 기대감은 계속 지속이 될 거고, 어쨌든 두산인프라코어 매각이 되고 이렇게 분할 합병이 되는 이유, 회사가 조금 더 안정적으로 재무를 좀 리스크를 줄이겠다라는 부분이기 때문에 저는 그렇게 크게 문제가 있을 것 같지는 않습니다. 그 시기에 가서 주가 흐름이 뭐 하락으로 나올 수도 있지만 그래도 저는 이런 기대감을 가지고 보유하는 게 더 현명한 선택이 되실 것 같습니다. 마지막으로 두중 그리고 두인 둘 다 보유하신 분들 좀 복잡하실 수 있는데요. 두중 새로 들어오는 주식세를 받으면 원래 내가 들고 있던 이런 주식과 합쳐져서 평단이 낮아질 수 있는지 뭐 어떻게 해야 되는지 궁금하실 텐데 뭐 저도 다른 것들을 좀 참고를 해 왔습니다. 여기 보시면 본인이 받는 두중 매입가는 이렇게 된다라고 합니다. 예를 들어서 두인 내가 1000주를 가지고 있고 그리고 평 단가가 16,000원 정도 된다라고 가정을 해보고 이렇게 계산을 해보면 23,300원이라는 이런 수치가 나옵니다. 그럼 본인이 원래 가지고 있던 두산중공업 평단가와 23,300원에서 평단이 조절될 수가 있겠죠. 낮아질 수도 있고 높아질 수도 있는데 이런 부분들 자기가 갖고 있는 거 한번 체크해 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냉정하게 말씀을 드리면 두산인프라코어 평단이 높으면 본인이 받는 두산중공업의 매입가도 높아집니다. 그래서 둘 다 보유하고 계신 분들은 아이러니하게도 두 가지 다 낮아지는 게 좋을 수가 있겠습니다. 복잡한 이야기를 좀 많이 드렸는데 정리를 해보면 두산인프라코어 계속 보유를 해야 되나요? 아니면 두중을 계속 보유를 해야 되나요? 뭐 이런 질문에 사실 정답은 없습니다. 뭐 단기적으로 봤을 땐 상장 이후에 변동성이 클 수도 있고 작을 수도 있습니다. 일단 저라면 두 종목 다 보유하는 쪽으로 생각을 할 것 같고요. 두인 같은 경우는 어려웠던 부분에서 이제 현대 쪽으로 넘어가서 또 후광을 받을 수도 있는 부분들, 그리고 앞으로 실적이 어떻게 나오냐에 따라서 그 주가의 행방이 갈라질 수 있을 것 같고요. 두산중공업 같은 경우도 두산인프라코어를 매각을 시키고 분할을 한 이유, 재무적인 리스크를 줄이는 차원도 있을 겁니다. 플러스로 여기 보시면 두산마켓 온전하게 보유를 하게 되면서 최근에 미국에서 또 인프라 사업이 본격화됨에 따라서 두산마켓의 영향력이 커질 수가 있는데 장기적으로 보면 얻어갈 게 많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영업이익 전망치에서도 꾸준하게 성장을 할 거다 이렇게 나온 부분이고요. 잘 판단해 주셔서 두산중공업이나 두산인프라코어나 윈윈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상으로 영상은 여기서 마무리하도록 하고 내용이 유익하셨다라고 생각되시는 분들은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리겠습니다. 주말 잘 보내시고 다음 주에 다시 인사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